고대 카자흐스탄의 혹독한 초원에서 한 젊은 왕자가 안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거의 4,000개의 금장식으로 꾸며져 2,000년 이상 방해받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풍요로운 매장은 다른 모든 스키타이 매장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쿨간이라고 불리는 매장 둔덕에 봉인되었습니다. 마침내 1969년에 발굴되었을 때 이 호화로운 무덤은 초기 스텝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인간은 누구였으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무덤으로 가져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큐멘터리는 광범위한 연구와 가용한 증거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제시합니다. 칸스테는 항상 정확성을 추구하지만 역사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위치한 이시콜가는 기원전 4세기 또는 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는 스키타이계 세계의 한 갈래인 사카 문화와 중앙아시아에서 초창기 튀르크 민족의 부상, 그리고 흉노 제국을 구성한 많은 부족들의 형성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카족은 뛰어난 기수와 숙련된 금속 세공사로 유명했으며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을 세대에 걸쳐 매료시킨 정교한 황금 유물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유라시아 스텝 지대에서 흑해부터 중국 국경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의 많은 부분은 실제 증거와 맥락을 거의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카에 속한 많은 쿠르간들은 예외를 이루며 모든 쿠르간 중 이 쿠르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식 황금인의 발견은 사카의 장인 정신, 매장 관습, 심지어 사회 계층에 대한 전에 없던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무덤의 호화로움은 여기 전시된 인물이 아마도 젊은 통치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매우 중대한 지위를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이 인물이 영적 지도자였을 수도 있지만 왕자의 지위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금 인간의 진정한 정체와 역할은 여전히 불가사의로 남아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학자들 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전 세계 역사학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시쿠르간은 단지 금 보물들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1969년 소련의 고고학자들이 이 무덤방을 열었을 때 그들은 처음 예상과는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방의 중앙에는 18살로 추정되는 개인의 해골이 놀라운 유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 몸은 수천 개의 금장식으로 꾸며진 의복을 입고 있어 반짝이는 금갑옷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보석으로 장식된 높고 뾰족한 머리 장식이 그 인물을 왕의 위엄으로 빛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불러일으킨 것은 화려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젊은이의 정체, 성별 및 역할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진정 왕자였을까요? 아니면 공주였을까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일부 묘품의 중성적 특성 때문에 사르카르 사회 구조에 대한 강한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더하는 또 다른 요소로 몸 근처에서 발견된 은색 그릇에는 신비로운 문자로 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명확히 해독되지 않은 26개의 문자였습니다. 이것이 알려진 사례보다 수세기 앞선 초기 튀르크어 형태일까요? 아니면 초원에 잃어버린 언어의 증거일까요? 이곳에서 사용된 스키타이 알파벳이 고대 사카어를 바트리아어와 소그디아어와 연결하는 고리일 수 있다는 2023년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언어들은 중세기에 튀르크족의 이동이 있을 때까지 서부 및 남부 중앙 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대로 일부 튀르크 학자들은 그 문자가 실제로 원시 튀르크어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그것이 초기 버전의 고대 튀르크 오르혼 문자로 새겨졌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자는 고대 튀르크 제국 시기 동안 중앙 아시아 전역에서 확실히 사용되었습니다. 카자흐 터코로지스트인 알타이 아만졸로프는 그의 저서 고대 튀르크 문자 역사에서 이스리크 문자가 1971년에 오르혼 문자를 참고하여 음역되었으며 번역과 음역을 제공한다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스키타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주군이여
이 난로를 당신께 바칩니다. 낯선 이여 무릎 꿇으시오.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을 수 있기를. 그러나 탈인 분지에서 사용되던 언어 방언으로 실제 사카어로 알려진 호타니어를 사용함으로써 헝가리 언어 학자인 차노스 할마타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삼리 콜람 민밤 밤바 바잠파 나테카 밈리토니아카. 이 용기는 포도주, 요리된 음식, 그리고 신선한 버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 인간이여. 어쨌든 그 글에 대한 해석은 차치하고 무덤의 나머지 내용도 확실히 논의할 여지를 남긴다. 예를 들어 반짝이는 황금 갑옷은 또한 당혹스러운 질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정말로 전투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더 신비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인가? 어떤 이들은 세계를 넘나드는 지도자들의 샤머니즘 의식에 대해 속삭인다. 갑옷의 정교한 디자인은 환상적인 짐승과 신화적인 장면을 묘사하지만 단순한 장식일 뿐인가, 아니면 더 깊고 잊혀진 의미를 담고 있는가? 신비로운 황금 짐승으로 장식된 원뿔형 머리 장식은 멀리 있는 오래된 이라니아 부조의 형상과 놀라운 유사성을 지닌다. 이것이 기원서에서 자주 제안되는 대로 스키타이의 이 부분이 실제로 인도이란 문화권에 속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고대 세계를 포괄하고 북쪽 초원지대도 포함한 공유된 신화적 언어의 징조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왕실의 무기들 중에서 고고학자들은 소박한 나무빗과 청동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평범해 보이는 물건들이 이렇게 화려한 매장지에 존재하는 것은 미스터리에 또 다른 층을 더합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들이 죽은 자의 소중한 소지품이었으며 아마도 마법적인 부적 역할을 했거나 일상과 신성을 연결하는 이중 역할의 상징이었을까요? 하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는 물론 이 황금인의 정체에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약 18살의 남성으로 추정되었지만 이후 분석에서는 나이와 성별 모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쟁 무기들이 섬세한 거울 옆에 놓여 있어 성에 대한 경계를 흐리고 우리의 가정을 도전합니다. 전통적인 권력 구조를 깨뜨린 여전사였을까요? 아니면 칼과 영혼 모두를 지배했던 사제왕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철기시대 동안 초원 전역에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의 창시자인 강력한 키루스 대왕이 마사게타이의 여왕 토미리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의 민족은 바로 이 쿨간과 연결된 동부 사카 유목민들이었습니다. 토미리스가 그렇게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어서 먼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그녀에 대해 보고했다면 스키타이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여성 통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확실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장례품의 예술성은 몇천 마일 떨어진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시쿨가는 중요한 외교관의 마지막 안식처였을까요? 아마도 광대한 동맹과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 인물이었을까요? 혹시 이러한 다양한 양식이 더 복잡한 문화 교류와 정복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무덤의 위치 자체도 흥미롭습니다. 왜 이 특정한 장소가 선택되었을까요? 동영상의 처음에서 우리는 이것이 카자흐스탄 남서부에 위치한다고 언급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 키르기스스탄의 우스크 호수 근처에 있는 쿠르간입니다. 그 호수는 또한 탱그리탁으로 알려진 천산산맥의 일부입니다. 신의 산들은 고대 탱그리 종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탱그리의 전통에 따르면 이곳은 초원의 주술사들이 해마다 모여 칸 탱그리의 정상에 올라가 이 신앙 체계의 하늘의 최고 신인 탱그리와 소통하는 곳입니다. 흉노스키타이 이전 시기 동안 탱그리교의 증거는 매우 드물지만 아마도 동부 스키타이와 사카족은 최소한 종교적 의미에서 이 장소를 중요하게 여겨 젊은 통치자를 의도적으로 묻는 장소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아이삭 발견의 메아리는 시간을 통해 울려 퍼지며 과거와 현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금인상이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 그 이상이 되었다. 이는 현대 신화로 둘러싸인 상징이다. 그 이미지가 동전에서 기념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장식하고 있지만 이 황금의 겉모습 뒤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 나라가 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에 그 정체성을 세울 때 역사 속 어떤 측면이 밝혀지고 어떤 부분이 편리하게 감춰져 있는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황금 사람의 성별 모호성은 성별과 권력에 대한 자신의 개념과 씨름하는 사회에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가정들이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또 어떤 진실이 조사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매혹적인 함축은 언어학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은그릇에 새겨진 해독되지 않은 문자는 중앙아시아의 문자 언어 역사를 새로 쓸 것을 약속하며 학자들에게 매혹적인 노래와 같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문자는 무엇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비밀을 이야기할까요? 현대 개발이 고대 땅에 다가오면서 얼마나 더 많은 황금 남자나 여자가 계단 아래에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작 골든맨은 역사가 확정된 기록이 아니라 답변된 질문이 우리를 더욱 미지의 영역으로 이끄는 신비의 끊임없이 변하는 풍경임을 일깨워 줍니다. 카자흐 스텝 위로 해가 지면서 골든맨의 비밀은 여전히 매혹적으로 손에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밝혀내는 각 답변은 오히려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아마도 이식 매장을 이해해야 하는 열쇠는 황금 갑옷이나 해독되지 않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원의 권력 역학의 더 넓은 맥락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껍질을 벗길 때 시간 속에 이뤄진 다른 신비한 통치자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 중 하나가 나중에 멀리 동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권력 상승은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미스터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터키인들은 그를 메테안이라 부르고 중국인들은 그를 모두찬이라고 불렀지만 그의 원래 이름은 바가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종은 대초원의 기반을 뒤흔들었겠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